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오늘 평일인데 금요일이거든요. 합법적으로도 열심히 잘 놀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아웃 캠프.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장 큰 캠핑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고아웃 캠프가 펼쳐지고 있는 태안 몽산포 해수욕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 이제 특별한 초청을 받고 왔는데, 저희는 이제 지프 드라이브 스루를 체험하러 고아웃 캠프에 왔습니다. 요즘 SUV가 대세인 거는 캠핑이 대세인 거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저 라이프 스타일을 취미 생활이 여름에 바다 가고 겨울에 스키장 가고 이 정도. 근데 이제는 단순히 그런 단편적인 취미 생활을 넘어서 캠핑을 가기도 하고, 뭔가 바다에 가서도 그냥 수영만 하는 게 아니라 서핑을 하기도 하고, 그 전에도 지프가 이런 대형 캠핑 행사와 이 조인트를 해서 여러 가지 좀 같이 후원사나 주최사가 돼서 좀 참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재밌는 행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들도 뛰어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천국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저 드라이브 스루를 체험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 시승차가 조금 있었는데 저희 모터그래프에 없었던 이 체로키를 타고 이 근방 오프로드와 온로드를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코스 굉장히 좀 간소하게 꾸며놨습니다. 일단 경사로부터 갈 건데, 이게 지금 완전 로우 기어를 해놓은 상태라. 지금 여기 노란선 보이시죠? 타이어가 노란선 앞쪽으로 이렇게 와야 돼요. 그래서 타이어를 머리 내놓고 가야 돼요. 오케이? 네. 보고 날아갈 것 같은데. 자, 갑니다. 날아갑니다. 이게 핸들감이 굉장히 다르고, 엑셀과 브레이크를 굉장히 기민하게 조작해야 돼요. 자, 여기도 타이어 노란선 안쪽. 노란선 안쪽에 양쪽 타이어가 다 들어가야 돼요. 자, 좀 올라오세요. 천천히. 앞에 갈지 말고 그냥 중속으로 천천히. 보다 브레이크에 발 얹어서 조금만 더. 앞에 조금만 더. 차 아직 안 움직이잖아요. 차 안 움직이잖아요. 약 움직이시죠. 좋아요. 좋아. 딱 한 방이야 지금. 딱 됐어. 감사합니다. 자, 주문 못하지. 저 매체랑 성함을 알려주실 수 있어요?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요.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요. 모터그래프 김상영. 네. 저는 이 어려운 걸 한 번에 또 해냅니다. 제가. 이 어려운 걸 또 내가 해냈어. 자, 여기는 아까랑 똑같은데 이 라인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저기 올라가서 위에서 음료 주문한 거 음식이랑 받고, 그리고 내려가시면 돼요. 그대로 유지해서 좀 더 밟고 유지. 핸들 운전석 쪽으로 약간만.
네, 저희 매개체를 시키신 건 자리에 가져다 드리고요. 네. 선물만 하나만 받으시면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쉽네. 아, 이거 뭐 내가 인스트럭터 해야겠어. 저는 어쨌든 이렇게 한 번에 무사 통과 했습니다. 아, 독보적이야. 저는 지금 이제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오프로드를 달리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프차는 굉장히 많이 시승을 했는데 유독 체로키만 타본 적이 없어서 뭐 랭글러도 있고 그랜드 체로키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레니게이드도 있는데 굳이 못생긴 체로키를 선택했습니다. 약간 너무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적응이 됐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코나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더 심각했던, 결국엔 둘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쨌든 지금 이 체로키 같은 경우는 레니게이드랑 같이 지프에 뭔가 판매량을 견인해주는 아주 효자 모델이고, 국내에서 약간 그 인증 문제가 있어서 디젤이 좀 안 팔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조금 판매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판매가 재개돼서 이제 주력 모델로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거의 뭐 BMW 수준으로 두껍고 그리고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기어 노브는 무슨 닭다리처럼 생겼어요. 예쁜 구석은 하나도 없어요. 차에. 차 안에 예쁜 구석은 하나도 없고 굉장히 다 큼직큼직하고 투박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굉장히 뭐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제 오프로드를 달리게 되면 뭐 장갑도 끼고 뭐 그런 상황에서 버튼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해야 된다. 뭐 디자인보다는 뭐 사용했을 때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좀 합니다. 그들은 주장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변명이고, 방향지시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말 투박하게 생기고 거의 뭐 쌍용차보다 못한 수준? 뭔가 이 첨단 기능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잘 되지도 않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미국 브랜드가 의외로 한국 시장에 이런 게 이제 친절하지가 않아요. 포드도 그랬고 크라이슬러나 지프도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글로벌 스탠드로 아예 다 맞춰서 다 이제 한글화, 뭐 이제 언어 패치만 하는 그런 과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차체 크기에 비해서 시트나 뭐 지상고 이것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포지션도 높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큰 차를 타는 느낌이고, 시트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보니 끝이라든지 창문에 머리를 내밀면 타이어까지 굉장히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도심을 달리는 SUV, 도심을 굉장히 많이 달리는 SUV지만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지프만의 노하우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 보통 지프를 생각하시면 랭글러의 이미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온로드 주행에서 상당히 좀 불편하거나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그랜드 체로키, 체로키 라인업 같은 경우는 도심 주행에서도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차 같은 경우는 주행 모드가 일단 로우 레인지가 거의 뭐 동급에서는 유일하게 들어가는 차고, 오토, 스노우, 스포츠, 샌드, 머드 뭐 이런 식으로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데, 그 로우 레인지와 더불어서 이 리어 엑셀을 끊어주는, 동력을 끊어주는 시스템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모드에서도 자동으로 작동이 된다고 해요. 스스로 이제 슬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동력을 끊어주는 기능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엔진이 뭔가 고회전형 스타일의 디젤 엔진은 아니고 원초적인 그런 느낌인데, 변속기가 9단인데 정말 말 많은 변속기죠. FCA 그룹이 독일 ZF에게 라이센스를 받아서
자기네 공장에서 이 설명서 보고 만드는 그런 변속기고, BMW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ZF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뭐 그런 방식인데,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설계도를 만든 사람이 만든 것과 이걸 보고 만든 것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 지프나 이 크라이슬러에서 이 9단 변속기를 많이 쓰다가 정말 욕을 많이 먹었고, 변속 질감도 안 좋고, 다른 경쟁 모델의 7단, 뭐 6단 변속기보다 효율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나쁜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다고 해요. ZF 연구진들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하면서 연구를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차는 지프의 모델이지만 온로드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달립니다. 승차감도 뭐 이 정도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뭐 비교를 해보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물론 이런 승차감과 더불어서 일반적인 도시면 SUV들이 못 가는 길까지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절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프란 브랜드가 결국에는 뭐 군용 찝차에서 태어난 브랜드지만 언제까지 오프로드만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의 점진적인 변화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륜 혹시 하이나 스노우는 아니고 그 로우 버튼을 눌러주시겠어요? 로우까지 차를 로우. 네. 로우 누르면 굉장히 험할 것 같지 않은데 로우 기어를 넣으라고 하네요. 일단 로우를 놨을 때도 차체 자세 제어 장비는 꺼집니다. 개입을 안 하겠다는 거죠. 일단 최대한 개입을 안 하고 지켜보겠다. 뭐 슬립이 나도 이걸 인위적으로 막지 않겠다는 얘기고, 예전에는 그 오프로드를 달리는 SUV라고 하면 뭐 프레임 바디에 기계식 사륜구동 뭐 이게 필수적인 요소처럼 좀 생각이 됐는데, 사실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모노코크로도 충분히 강성을 낼 수 있고 더 경쾌하게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도 이제는 다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뭐 좌우를 자유롭게, 앞뒤를 자유롭게 구동력을 바꾸는 시스템이 더 늘고 있는 추세예요. 확실히 이 로우 레인지를 쓰니까 굉장히 토크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어 변속을 최대한 늦춰주고 RPM을 좀 높게 쓰고 있어요. 이 정도 길은 지금 정도는 뭐 세단도 달릴 수 있는 이 정도 길인데 괜히 좀 오버하는 느낌? 네, 어쨌든 그 지프도 이 프레임 바디를 많이 버렸고 모노코크를 쓰고 있고 전자식 사륜구동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프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도 이제는 프레임 바디를 모두 이제 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전자식 사륜구동으로 전 모델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 오프로드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것도 있지만 그 생김새 자체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진입각이라든지 이탈각 뭐 이런 것들이 오프로드에게는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프의 여러 차들을 보면 그 깍두기 모양 뭐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오버행을 뭐 이렇게 굉장히 줄여놓는 것들도 이 오프로드를 잘 달리기 위함입니다. 지금 같이 달리고 있는 저 트레일호크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레니게이드보다는 오프로드에 조금 더 적합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 결국에는 저 트레일호크도 지상고를 높이고 뭐 타이어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랭글러 수준으로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다고 해요. 지금 이렇게 미끄러지는 헤어핀 구간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평탄하게 달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 흙먼지가 막 이렇게 나고 있고 상당히 미끄러울 거예요. 접지력을 상당히 좀 높여주는 그런 사륜구동 시스템 모델을 적용을 해놨고, 토크 제어가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너무 갑자기 힘을 주게 돼버리면 헛돌면서 더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제어를 적절히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엄청난 스킬을 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고, 오프로드를 굉장히 쉽게 달리니까 마치 자기가 운전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길은 사실 그 바위 생김새라든지 바퀴를 어떤 방향으로 틀어야 되는지 이런 걸 보면서 달리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더 준비를 하고 달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위험하진 않은데 이렇게 미끄러운 길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립을 진짜 딱 잃기만 하면 이제 쫙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데 너무 쉽게 반환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일을 하러 왔습니다. 일을 하러 왔는데 막상 제대로 놀고 싶은 마음이 막 드네요. 이렇게 즐겁게 노시는 분들 보니까 사실 이 좋은 날씨에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네, 요즘 FCA 코리아가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철수설도 나돌고 있고 뭐 판매 면에서도 그렇게 신통치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분명히 지프가 중심이 돼서 FCA 코리아를 이끌어 갈 것 같고요. 지프는 확실히 이렇게 자신의 브랜드를 잘 알릴 수 있는 특색 있는 행사를 그동안도 많이 했었고 앞으로도 많이 준비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고요. 여기는 고아웃 캠프가 열리고 있는 태안 몽산포 캠핑장이었습니다.